김용빈 총장님께 여쭤볼 테니까 앉아서 좀 네. 답변 잘해 주세요. 그 사과를 하시긴 했는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뭐 언론 보도 어제 6시 하셨고 중앙선관위원장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왜 직접 언론에 나와서 국민께 사과하는 이런 거는 왜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바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그러니까요.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속적인 조치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네. 저 선관위 위원장님이 정식으로 입장을 발표하신 게 나을 것 같고 네.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언을 하세요. 예. 그리고 이 참 그럼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은 중앙선거관리는 누가 감사하고 견제합니까? 네. 이 저희들- 대목이 남는 질문이에요. 네. 저희들이 그래서, 예. 비리가 지금 아니, 발견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의견을 여쭤는 제 의견을 네네.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내부 정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돼 있는 이 마당에 그럼 감사원 감사도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냐? 다행히 우리 당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졌고 제가 개헌특위 위원인데 개헌을 해서라도 좀 선관위가 직무와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외부 감사를 받는 게 맞다. 최소한으로 필요하다. 생각 네. 동의하시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국회에 대해서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네. 아니 그러니까 개헌을 해서라도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국회나 법원에 대해서도 해야지 외부에서 감사를 받는 게 맞다는 의견 하에 그런 아니. 의견 하에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거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아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잠시만. 예. 그게 헌법 아니 국회와 이런 게 대해서는 개헌에 제 개헌을 전제로 이야기했잖아요. 개헌을 해서라도 저는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인이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왜 그러냐 보십시오. 자 따져보세요. 그러면 자 중앙선관위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60년 4.19 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3.15와 4.19 때문에 만들어진 거. 검권 선거와 관권 선거에 지친 나머지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들어진 63년, 60년. 네. 그럼 그때 성역 시대였잖아요. 그 후로 성역 얼마나 컸습니까? 따져봐요. 지금 우리 총장님이 오후에 나가신다는 이유 새마을 금고 몇 군데 지금 위탁합니까? 위탁 받았어요? 전국적으로는 꽤 많은데 무투표 당선이 되는 바람에 530 몇 개인가 그 정도 되고 175만 정도의 투표 인수가 투표하게 보세요. 됩니다. 지금 보세요. 자 새마을 금고까지 전국 선거를 선관위에서 위탁 받아서 위탁 비용을 얼마 받으시죠? 그 선거 위탁 비용을 400억 정도 자, 토탈로 좋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 네, 그 시골 정도로 가면 알고 있습니다.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장 선거 다 위탁하고 한단 말이에요. 왜? 적어도 선관위는 믿을만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까지 싸워왔는데 지금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해외 우리 지금 몇 명 나가 있어요? 선거관리관 해외 22대 국회 때 22명 보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상주하는 분 있나요? 없습니다. 다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이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헌법기관으로 만든 이유가 있었다. 네. 그 어느 정도 충족됐다. 네. 규모가 지금 선관위 직원이 몇 명 되죠? 3,000명 정도 됩니다. 전국에 네. 3,000이 좀 넘죠. 그 근데 공무직까지 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뭐 좀 많이 물어보지만 어느 나라치고 이렇게 매머더급의 대규모의 상권을 가진 인원을 가진 선관위 조직은 없어요. 우리 3.15 전에는 중앙선관위 조직 전에 뭐였어요? 전신이 뭐예요? 내무부 쪽에서 선거 관리를 위해서 만든 위원회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잘 써. 그게 당시 내무부에 선거국인지 선거위원회인지 있었다. 그다음에 바뀐 거예요.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커지고 대규모로 됐고 이렇게 하면 내부에서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비상계엄 과정에서 조직에 민낯이 최고 드러나는 게 고위공자 범죄 공수처와 선관위. 공수처를 보세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법률안 해석 전쟁을 얼마나 벌였어요. 내가 권한이 있다 아니다라고 해서 국민들 아주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공수처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민심의 근거가 그거예요. 선관위 도저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국민적 불신을 받게 되냐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헌 특위에서는 다룰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네. 헌법 기관하는 이유로
지금의 입장만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우리 국가서열 몇입니까, 총장님? 지금 헌법재판소장 다음에 그러니까 의전 서열은 그렇게 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우리 뭐 국회의장, 대법원장 중 나와서 헌법재판소 다음에 네. 그 뒤가 뭐예요? 여야 대표예요. 국가서열 6위로 된 이유가 있어요. 또 보세요. 지금까지 왜 대법관이 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죠? 역사적인 그 교훈 하에 최초 60년 헌법에서 대법관 3인과 국회 추천 6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고 그 조문 안에 저 위원장은 대법관 3인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셔야 되는데 다만 불문율 하나가 있었어요. 대법원장이 그 다음 대법원장 다음에 선임 대법관 넘버 2가 중앙선관위원장이 돼 있었다. 지금까지 쭉 왔어요.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다 깨버렸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중앙선관위에 보냈어요. 이래가지고 다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앙선관위가 중요하다. 다 인정한다. 근데 규모가 너무 커졌고 내부 정화 장치가 안 된다면 저는 떼내든지 아니면은 일반 행정기관으로 가든지 아니 외국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다 맡기든지 선거 관리를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만 지금 의원님 저 질의 중에 그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마치 제가 1년 7개월 23년 7월에 지금 취임을 했는데 그때부터 개선한 작업 내용이 전혀 고려가 안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내가 말씀하신 실제와 다르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네. 부정선거. 이게 누가 대통령한테 말씀드렸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민들께 지금 홍보하고 있지 그리고 않습니까? 이것도 뭐죠? 얼마나 자 부정선거와는 담을 쌓고 부정선거를 최악의 적으로 규정해야 할 선거관리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어. 왜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왜 생방송 왜 안 했어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국민들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리도록 하겠고 그런 방책은 이미 작년서부터도 교육부하고 사이에도 저희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즉 새내기 처음 투표하는 사람들의 고등학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저희들의 선거관리 제도를 이해시키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지금 드린 상태인데 교육부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에게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네. 답변하시기 아무리 힘들어도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답변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지금 힘든 조건이고 제가 보기엔 부정선거, 선거부정, 부정선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거에 계속 답변하시다 보니 피로도도 쌓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법원과 국회를 행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상권 분립 위반이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 의견도 답답해서 동의합니다. 답변하신 걸로. 예, 결국은 개헌 논의를 하실 때 충분히 그런 안을 검토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이 선거관리 제도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각국의 예가 다 다르듯이 저희 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 비리도 고쳤고 선거관리 제도도 고쳤다고 하는데 고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과거에 있었던 얘기만 지금 얘기를 하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고친 제도 자체가 완벽하다고 지금 말씀 안 드립니다. 그렇게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비리를 예방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 국회 차원에서 다시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고칠 의향이 있습니다. 네. 아니, 저희는 다 파악했고 선관위 사무총장님의 해명을 수용합니다. 네. 저희 의원실에서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검증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아까도 투표용지에서 보셨겠지만 그 문제의 투표용지가 민경욱 의원을 표기했더만요.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의 존립 근거입니다. 이걸 흔드는 말씀은 삼가주시라 이런 부탁드립니다.